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보니까요. 이게 꼭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아요. 주인공은 톱텍이라는 회사고요. 2025년 12월 3일 바로 오늘자 차트랑 제모 데이터, 뉴스들이 꼭 사건 파일처럼 놓여있네요. 정말 그랬죠. 단서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이 81%나 급감했다? 이건 거의 위험 신호인데, 다른 쪽에서는 부채가 거의 없는 현금 부자다. 이건 또 안전 신호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 상반된 단서들을 한번 꿰뚫어 보고 도대체 외국인들은 뭘 보고 베팅을 시작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탐정처럼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이 회사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첫 장에 공장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과거의 신분증 아닌가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회사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이죠.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톱텍의 심장은 2차 전지 모듈이랑 팩 조립 장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 분야에서 뛰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매출의 거의 87% 이상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거죠. 껍질을 깨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유연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존의 그 파우치형 배터리 장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요즘 대세인 각형이나 원통형 배터리 조립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SK온의 각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 장비 공급한 이력도 있고요. 바로 그게 이 기업의 생존 본능이자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적응력이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요, 어떤 형태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그렇죠. 파우치, 각형, 원통형이 막 싸우고 있죠. 네, 여기서 톱텍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우린 승자에게 필요한 무기, 즉 장비를 공급할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혁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리스크는 줄고 사업 기회는 극대화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변신한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보내주신 최근 실적 자료를 보면 이 성공 스토리가 무색해질 정도예요.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 특히 영업이익은 81%가 급감했어요. 이건 그냥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추락인데요. 이 두 그림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엽기저 효과하고 산업 전체의 숨고르기입니다. 엽기저 효과요? 네. 엽기저 효과라는 건 비유를 하자면 매일 100m 달리기 신기록을 세우려는 것과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은 톱텍한테는 수주올림픽에 열렸던 말 그대로 신기록을 세운 해였거든요. 그러니 2024년 성적이 비록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 해도 그 완벽했던 어제 기록과 비교하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23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했던 거군요. 그럼 숨고르기는 뭔가요? 그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잠시 주춤하면서 그 대중화 직전의 깊은 계곡, 즉 캐즘에 빠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SK온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일단 장비 투자는 속도 조절 좀 하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톱텍 실적은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회사가 적자를 낸 게 아니라 이익 규모만 줄었을 뿐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는 태풍이 불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회사가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다음 자료였어요.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이 회사를 현금 부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48.76%. 이건 사실상 빚 없이 장사하는 무차입 경영 수준이잖아요. 이익이 81%나 줄어든 회사 재무 상태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소설로 치면 결정적인 단서죠. 단기 실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는 위험하다고 막 외치고 있는데 회사의 근본 체력을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는 이건 기회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그 비명소리만 듣죠.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이 풍부하다는 건 지금 같은 산업의 겨울을 버텨낼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서 투자가 필요할 때 은행에 손 벌릴 필요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아래 엄청난 안정성이 숨어 있었군요. 이 튼튼한 재무 상태가 주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볼게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 저평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PBR이 0.45배라는 수치가 눈에 띄네요. 제 기억에 PBR이 1보다 낮으면 싸다고 하는데 0.5 미만이면 이건 거의 파격 세일 수준 아닌가요? 정확히 어떤 행위죠? 하하, 파격 세일이라는 표현 딱 맞습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회사의 현재 주식 가격이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네. 1배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만큼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0.45배라는 건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만약 오늘 톡텍이 사업을 잡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요. 지금 주가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시장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절반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근데 보통 그런 주식들은 가치 함정, 그러니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주식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자산만 많고 돈은 못 버는 그런 회사들처럼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기자본이익률 ROE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톱텍의 ROE가 9.07%로 꽤 준수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먼지 쌓인 자산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산을 활용해서 꾸준히 9%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낮은 PBR과 괜찮은 ROE의 조합, 이것이야말로 가치 함정이 아니라 진짜 보석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바로 그 지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바로 오늘 12월 3일 차트를 보죠. 주가가 6.85% 급등했고 거래장은 어제보다 무려 379%나 폭증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움직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수급 데이터를 보면 범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을 견디다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21만 주 이상을 던지는 동안에요.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면서 2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와, 완벽한 손바뀜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바닥이라고 판단한 지점에서 거대한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톱텍에 대한 특별한 호재 뉴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급등은 뭔가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보고 들어온 걸까요? 그냥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톱텍 살 날이다 하고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그럴 리는 없죠. 단독 뉴스라는 방아쇠는 없었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이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 길고 길었던 전기차 캐즘이 곧 끝날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리한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쇼핑을 시작한 거죠. 어떤 걸 찾았을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가격은 싼데 펀치는 맷집으로 버텨낸 낙폭과대 우량주를 찾은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레이더에 PBR 0.45배라는 극단적인 저효과 딱지랑 무차입 경영이라는 튼튼한 맷집을 가진 톱텍이 딱 포착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더는 손해볼 게 없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거죠. 그 공감대가 오늘 거래량 폭증과 주가 급등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렇군요. 아, 미스터리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보죠.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어디에서 계속될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톱텍의 운명은 주요 고객사인 SK온과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SK온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포드랑 합작해서 블루오벌 SK라는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책 때문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어요. 이게 톱텍한테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하나씩 더 지어질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갈 자동화 장비 라인은 톱텍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보내주신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리스크 요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기술 유출 관련 소송은 꽤 오랫동안 회사를 괴롭혀온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즉 그림자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SK온이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은 성장 동력이지만 만약 SK온의 투자 계획이 바뀌거나 지연되면 톱텍의 실적이 바로 타격을 입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톱텍 실적의 최고점은 2023년에 이미 지났다. 지금은 주가와 실적 모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러니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회사가 아니라 바닥 다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회사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톱텍은 디스플레이 기업이라는 과거를 벗고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산업의 겨울을 맞아서 단기 실적은 급감했지만 거의 빚이 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로 버텨내고 있었다. 그 결과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극단적으로 싼 절대적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내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기 실적의 그림자와 장기적인 자산 가치, 그리고 성장 동력이라는 빛이 공존하는 상황.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 빛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톱텍의 핵심 역량이 공장 자동화 기술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이 기술을 2차 전지와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톱텍의 이 정교한 자동화 기술이 오늘 우리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수많은 공정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 공장이라던가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식음료 공장 혹은 물류 로봇 시장 같은 것 말입니다. 2차 전지 다음 톱텍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동화 혁신의 무대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